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올바른 의학 정보를 전하는 알면 약이 되는 토크토크2 아이톡2의 가혜란입니다. 요즘 일기예보만큼이나 눈여겨보게 되는 것이 있죠. 바로 미세먼지 예보인데요. 밖에만 나갔다 하면 목을 칼칼하게 만들고 또 숨쉬기 답답하게 만드는 미세먼지. 과연 이 미세먼지는 무엇인지 오늘 알톡2에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자, 그럼 가혜란의 알약 톡톡2 지금 시작해볼까요? 그럼 이 미세먼지를 구성하는 물질들이 이런 중금속이나 화학물질들이 많은가 봐요. 거기에는 이제 중금속들도 상당 부분 들어가 있다고 볼 수 있죠. 실제로 미세먼지 때문에 나타나는 증상이 있을까요? 뇌졸중이나 치매 등을 유발할 수도 있고요. 네. 미세먼지는 마스크만 쓰면 막을 수 있다, 없다. O인가요, X인가요? 네, 우리 호흡기를 괴롭히는 미세먼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호흡기 알레르기내과 윤호주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즘은 정말 TV만 켜면 뉴스마다 미세먼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우선 이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이 두 가지가 뭔지 좀 정확히 알아야 할 것 같은데 이건 어떤 건가요? 미세먼지라는 것은 직경이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아주 작은 먼지인데요. 눈으로 볼 수가 없죠. 네. 초미세먼지는 그보다도 더 적어서 입경이 2.5 마이크로미터 이하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작은 건데요. 좀 쉽게 설명하면 우리 머리카락 두께의 한 40분의 1 정도 되는 거죠. 이 머리카락도 가늘다고 생각하는데 이거의 40분의 1이라고 하니까 진짜 우리가 볼 수 없는 작은 입자들이 아주 많이 떠다닌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미세먼지 이름 그대로 작은 건데 미세먼지 이야기가 나오면 꼭 같이 나오는 게 황사 이야기인데 황사와 미세먼지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이제 황사라는 거는 중국이나 몽골의 이제 사막에서 편서풍을 따라 가지고 모래 먼지가 이동을 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제 이 황사 속에 중국이 산업화가 되면서 중금속들, 오염물질들이 섞여 있거든요. 이제 이게 날라오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고요. 거기에 이제 미세먼지가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미세먼지의 이제 대표적인 거라고 할 수 있는 게 스모그라는 건데, 스모그라는 건 이제 스모크라는 것하고 포그라는 안개가 결합된 이야기인데요. 이게 그 아주 오염이 심할 경우에 아주 우리 그 대기가 뿌옇게 보이는 현상이죠. 그럼 이 미세먼지를 구성하는 물질들이 이런 중금속이나 화학물질들이 많은가 봐요.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미세먼지의 주 그 소스가 되는 거, 주 원인은 대부분 이제 자동차 배기가스라든지 또 공장 이런 데서 나오는 여러 가지 아황산 가스, 또 질소산화물, 탄화수소 이런 이제 오염물질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이지만 거기에는 이제 중금속들도 상당 부분 들어가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런 만큼 우리 호흡기에는 상당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가장 궁금한 건 이렇게 뉴스에 나올 정도면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공기 중에 미세먼지 농도가 걱정할 만큼 많이 높아졌느냐 이거거든요. 어느 정도인가요? 아마 2013년도 12월에 이제 발표된 거 보면 그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7배 정도 그 미세먼지 농도가 올라가고 있고, 이로 인해서 이제 우리 인체에 미치는 여러 가지 영향들 때문에 이제 사람들한테 굉장히 관심도 갖게 되고 이제 주의하게 되는 요소가 됐던 거죠. 그러면 이게 벌써 7배나 높아졌으면 우리가 살아가는데 신경을 안 쓸 수가 없는 상황인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먼지라는 게 그 단순히 그 농도만 높아서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온도, 습도하고도 영향을 많이 받죠. 그러니까 바람의 영향도 받고 또 만일에 건조하게 되면 먼지 영향이 훨씬 크게 되는 거고요.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출퇴근 시간에 영향을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이동 인구도 많고 아무래도
그 바깥 생활의 접촉 시간이 대부분이 출퇴근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이외에는 안에 있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그렇습니다. 예. 이 미세먼지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도 그날그날 다른 만큼 요즘은 날씨에서도 많이 함께 가르쳐 주잖아요. 여러분 좀 신경 써서 확인하셔야겠고요. 또 환경부에서 하는 에어코리아에 들어가시면 확인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참고하시면 좀 더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미세먼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여기서 잠깐 각종 질병에 대한 오해와 궁금증을 풀어보는 오해와 진실입니다. 네, 오늘의 오해와 진실, 집에만 있으면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하다. 정말 그런가요? 이게 안에는 미세먼지가 못 들어오나요? 그 실내에 있다고 해서 그 미세먼지에 안전하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실내에 여러 가지 두꺼운 커튼도 쓰게 되고 카페트 또 이렇게 두꺼운 침구를 쓰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먼지가 굉장히 많고요. 또 우리가 실내에서 여러 가지 조리를 하기 때문에 그 조리 시설에서 나오는 그 불완전 연소에 따르는 산물들 이런 것들이 미세먼지의 또 중요한 그 요소가 되거든요. 그리고 실내에서 쓰고 있는 그 프린터라든지 또 새집이라든지 새 벽지에서도 휘발성 유기화합물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들이 그 미세먼지의 요소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안도 위험하고 밖도 위험하다는 얘기인데 환기를 시켜도 될까요? 밖에도 미세먼지가 많은데. 너무 이제 미세먼지가 많아서 주의보가 발령됐을 때는 환기를 하게 되면 외부에 미세먼지가 유입되니까 그런 경우에는 이제 환기가 바람직하지 않고요. 일반적으로 좀 안전하다고 하는 농도에서는 환기를 시켜서 실내에 있는 여러 가지 그 오염 물질들을 환기를 시켜주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먼지가 많다고 할 때는 항상 창틀도 물걸레질을 하고 물걸레질 청소를 해주는 게 먼지로 인한 이제 인체의 유해한 영향을 줄일 수가 있죠. 습도를 좀 높여주는 게 도움이 되는 겁니다. 예. 네, 윤호주 선생님과 함께 미세먼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여기서 잠깐 보고 갈 것이 있죠. 우리 몸을 더욱 건강하게 하는 알약 튼튼입니다. 네, 지난주까지는 진보를 활용한 운동을 배워봤는데요. 이번 주부터는 집에 누구나 하나씩 가지고 있는 수건을 활용한 운동 배워봅니다. 언제나 차분하고 다정하게 가르쳐주시는 분이죠. 박세현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수건은 뭐 집에 항상 네. 있으니까요. 활용하기 참 좋을 것 같은데 네. 첫 번째 배울 운동은 어떤 운동인가요? 네, 첫 번째 운동은 어깨 오십견이 많거나 아니면은 어깨가 좀 결리시는 분들한테 좋은 운동 방법입니다. 네, 요즘 컴퓨터도 많이 하고 학생들 책상에 항상 앉아 있어서 어깨 아픈 경우가 참 많을 텐데요. 이 수건 한 장만 있으면 어깨 통증을 해소할 수 있는 운동 차근차근 배워볼까요? 네, 이 수건을 활용해서 운동을 배워볼 텐데요. 네. 이 조그만 수건을 가지고 정말 운동이 되나요? 지금 보시기엔 되게 조그매 보이는데요. 이걸 세로 방향으로 한번 길게 늘려볼게요. 이렇게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조금 더 접고요. 네. 좋습니다. 그 상태에서 자, 우선은 한번 팔을 이렇게 앞으로 한번 나란히 해보실게요. 자, 그 상태에서 오른쪽 팔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오른쪽 팔 기준으로 쭉 한번 따라가 보실게요. 이쪽은 구부러도 괜찮으시고요. 네. 지금처럼 반대쪽은 최대한 쭉 펴시고 반대쪽도 한번 또 와보실게요. 그렇죠. 그러한 동작을 우선은 한 5회 정도 1세트만 반복을 하시고요. 네. 자, 이번엔 대각선 방향으로 한번 천천히 올려보실게요. 칼을 그렇죠. 뽑듯이. 맞습니다. 자, 내려보시고 자, 이것 똑같이 반대쪽으로 한번 올려보시고 그렇죠. 다시 한번 내려보시고 네. 자, 이번에는 뒷방향으로도 한번 해보실게요. 이렇게 뒤로 잡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면 이걸 잡고 최대한 이쪽 팔을 피실게요. 그렇죠. 뒤에서 때를 밀듯이 한다는 느낌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동작을 5초 정지해서 한 번 정도만 반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초 정지한 상태로 양쪽을 다 5번씩 하시면 됩니다. 옆으로, 대각선으로, 그리고 뒤로 하셔야 하는데요. 바른 자세 함께 해볼까요?
여러분 건강하게 살아요. 네, 계속해서 미세먼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봅니다. 이 미세먼지는 크기가 워낙에 작다 보니까 내 주위에 있는지 혹은 내 몸에 쌓이는지 확인을 할 수가 없잖아요. 실제로 미세먼지 때문에 나타나는 증상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미세먼지가 1차적으로 우리와 접촉하는 부위, 피부다 그러면은 피부의 모공을 통해서 피부염을 일으킬 수 있고, 눈에는 이제 안구의 여러 가지 염증 반응이라든지 가려움증을 유발할 수 있고요. 가장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역시 우리가 호흡을 하니까 코라든지 입을 통해서 이제 오게 되는데, 큰 먼지들은 대개 코에 있는 섬모라든지 이런 것에 의해서 걸러지게 되는데, 미세먼지, 초미세먼지는 크기가 너무 작거든요. 눈으로 보이지 않으니까. 이 부분들이 이제 결국 하부 기도 쪽으로 들어가게 되고, 우리 숨 쉬는 길로 들어가게 되면 거기는 또 섬모가 있습니다. 그리고 점액이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서도 1차적인 방어 역할을 해주는데, 이 미세먼지, 초미세먼지는 폐포, 즉 폐의 아주 마지막 부위까지 들어가게 되고, 그 부분에 가서 여러 가지 우리 숨 쉬는 길에 염증 반응도 일으키게 되고요. 또 숨 쉬는 길에는 상피세포라든지 대식세포라는 게 있는데, 그 세포의 손상을 일으켜서 만성 호흡기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에게는 굉장히 심한 염증 반응으로 인해서 증상이 아주 나빠지게 되는 거죠. 점막으로도 코털로도 걸러지지 않고 폐 끝까지 들어가는 거네요. 세포 더불어서 하나하나까지. 또 미세먼지는 이제 혈액 속으로도 침투를 하기 때문에 1차적인 접촉이 없는 뇌라든지 심장 이런 쪽에도 영향을 줘서 뇌에 가서도 세포 손상을 일으키기 때문에 뇌졸중이나 치매 등을 유발할 수도 있고요. 네. 또 심장에서는 그 산화 스트레스 때문에 부정맥을 유발할 수도 있고, 또 일부 보고에서는 산모들의 경우에는 태아가 이제 발육을 잘 못하게 하는, 그래서 이 미세먼지라는 거는 우리 몸의 전신에 영향을 주는 아주 그 해로운 먼지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물론 본인이 아주 정상적인 면역력을 가지고 있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 부분은 실제 미세먼지로 인해서 어떤 큰 질병이나 어떤 악영향이 오는 것은 거의 없고요. 대부분은 이제 영유아, 또 노약자, 아니면은 만성 질환, 특히 만성 폐질환, 만성 심장 질환, 또 만성 콩팥, 신장 질환이 있을 경우에는 특히 미세먼지의 농도가 높을 경우 아주 주의하는 게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요즘 미세먼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뭐 미세먼지 제거에 좋다고 사탕도 많이 드시고 삼겹살도 많이 드시고 뭐 모과차나 유자차 같은 차 종류도 많이 드시잖아요. 실제로 이런 것들이 좀 도움이 될까요? 실제 이제 뭐 많은 분들이 뭐 육류, 뭐 삼겹살을 뭐 먹으면 도움이 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지만, 그 미세먼지를 배출시킬 수 있는 마땅한 방법은 없습니다. 미세먼지 속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오염물질, 특히 중금속을 해독하는 데는 네. 음식물 중에 이제 아연이 좀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소고기라든지 돼지고기, 또 붉은 살코기 이런 데 있는 어떤 성분들이 미세먼지 안에 있는 이제 중금속을 조금 배출시키는 데 도움이 되고요. 가장 역시 중요한 것은 수분 섭취입니다. 이런 모든 방법들이 결국 수분 공급을 충분히 해주는 게 미세먼지로 인한 영향을 이제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명확한 치료나 뭐 대체를 시킬 수는 없겠지만 수분 섭취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실제로 사탕이나 뭐 이런 차 종류가 도움이 되긴 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먼지가 많이 날리고 이럴 때는 역시 가장 중요한 거는 충분한 수분 공급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다른 거 신경 쓰시기보다는 결국 수분 섭취, 물을 많이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미세먼지가 이미 들어왔을 때 빼내는 게 거의 불가능하다면, 그렇다면 안 들어오게 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런 만큼 요즘 마스크들 많이 하시잖아요. 실제로 도움이 되나요? 일반적으로 된 면 마스크 많이 쓰고, 또 여성분들은 이제 마스크를 보면 좀 흉해 보인다고 해서 손수건을 이용해서 가리고 이러는데, 이 부분은 이제 큰 먼지들은 우리가 조금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미세먼지 혹은 초미세먼지는 전혀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미세먼지가 많이 날리는 날, 특히 노인이라든지 아주 면역력이 약한 사람들이 부득이하게 외출해야 될 경우에는 사실
방진 마스크가 있거든요.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인증을 해주는 마스크들이 있습니다. 이런 마스크들을 사용하는 게 가장 현명하고요. 또 이 마스크 착용법이 굉장히 중요하죠. 마스크를 하더라도 너무 크기가 크거나 너무 작게 되면 이 얼굴하고 밀착이 잘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특히 입 쪽과 코 쪽을 통해서 미세먼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방진 마스크를 사용해도 이 안전하게 밀착시키는 사용법이 굉장히 미세먼지로 인한 영향을 줄일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럼 마스크들을 보면 안에 이렇게 철심이 들어있던데 그럼 그걸 얼굴 형태에 맞게 딱 맞춰줘야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절을 할 수 있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조절기를 이용해 가지고 입과 코를 완전히 밀착시켜주는 아주 철저한 그 사용법을 잘 숙지해서 사용하는 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죠. 그렇다면 이게 마스크만 하는 게 아니라 피부에도 닿지 않게 좀 긴 옷을 입고 장갑을 끼는 게 중요할까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봄철, 가을철에 황사 영향이 있을 때도 어떤 분은 황사하면 굉장히 쉽게 피부염이 생기고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이럴 때는 뭐 여름철에도 심지어 우리가 긴팔을 입게 하는데 미세먼지에 영향이 많은 분들, 이런 분들은 가능하면 이제 노출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본인들이 이제 다각적으로 해야 되고 또 외출하고 돌아오면 철저하게 이제 세안도 하고 몸을 청결하게 해서 미세먼지를 확실하게 제거해 주는 게 도움이 되겠죠. 네. 요즘 TV를 보면 날씨와 함께 미세먼지 농도를 예보해주고 뭐 바깥 활동을 자제하시는 게 좋습니다. 마스크를 착용하세요 이야기를 해주긴 하는데 이게 등급이 꽤 세분화되어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등급별로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할까요? 대개 이제 저희들 뭐 미세먼지 농도를 요즘에 뉴스 시간에도 말씀을 하는데 30 미만 이러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80 정도까지는 그래도 우리가 조금 인내할 만한데 이제 100이 넘어가고 120 정도가 되면 특히 면역력이 저하된 사람들은 바깥 활동하면 안 되고요. 200 이렇게 넘어가서 아주 미세먼지 주의보가 강력하게 발동이 되면 면역력이 좋은 정상인도 가능한 외출을 자제하는 게 안전하다고 할 수 있겠죠. 네. 오늘은 미세먼지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아직 끝나지 않았죠? 한 줄로 요약해보는 톡톡 처방입니다. 네, 오늘의 톡톡 처방. 미세먼지는 마스크만 쓰면 막을 수 있다, 없다. O인가요, X인가요? 정답은 X입니다. 네. 물론 이제 마스크를 사용하지 않는 것보다 사용하는 게 미세먼지 영향을 줄일 수는 있지만 제대로 된 마스크의 착용법이 정확해야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할 수 있기 때문에 마스크의 단순한 착용만으로 미세먼지로부터 인한 영향을 없앨 수 있지는 않습니다. 네. 여러분 요즘 미세먼지 때문에 신경 많이 쓰이실 텐데요. 인증받은 마스크 정확하게 밀착되게 사용하시고요. 그리고 적절한 수분 공급으로 미세먼지로부터 건강 챙기시기 바랍니다. 대한의사협회와 함께하는 알약톡톡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잠깐 보고 갈 것이 있죠? 우리 몸을 다시 한번 갈게요. 아까 그 방석 깔고 앉으시면 되겠네요, 선배. 빨간 방석. 내가 깔고 있는데. 아. 높이가 반대쪽도 한번 해보실게요. 천천히 한번. 어떻게? 어떻게? 아, 여기는 건강하게 살아요 빼곤 소리 나와도 되죠.